네, 굉장히 이거 화력이 좋습니다. 제가 질문이 어디서부터 하다가 지금 이 댓글에 대한 답글 쪽으로 갔어요. 잠깐만요. 네. 어, 그래요. 그래서 견동지님이 질문한 거는 마당에 뭐 잔디가 귀찮으면은 자갈을 까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중에 8시간 전에 질문 올라왔어요. 건축법 위반하지 마세요.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 있는데 겨울 나그네님 크크크 제가 봐도 3층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들 봤을 때 2층이 아니라 3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그 행정하시는 분도 이걸 3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이라는 거는 이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하층이고, 예? 지하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땅이라는 게 항상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가중 평균에서 땅 속으로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지하실이다. 이런 규정입니다. 지하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누가 봐도 자 3층 같아요. 그렇지만 맨 아래층이 이 뒷부분이라 해서 2분의 1 이상이 이 땅 속에 묻혔다. 이 평균 GL 이 지표면에서 2분의 1 이상 묻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경사지에 있는 땅, 그렇죠? 남향을 보고 경사지 좋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하를 하나 넣어서 지하실로서 쓸 수도 있고 뭐 주차 박스로도 쓸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인데 11시간 전에 실내 마감, 도배, 페인트 뭐가 좋을까? 그런 영상이었는데 여기서 컨테이너 주택 이상숙 님이 질문하셨는데 컨테이너 중고 판넬로 5평 정도 집을 지었는데 실내 벽과 천장 페인트 어떤 페인트가 좋을까요? 욕실에도 판넬로만 돼 있는데 어떤 칠이 좋을런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욕실 바닥은 타일 안 깔고 시멘트 바닥인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자, 페인트를 너무너무 많은 페인트가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페인트 그 질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우리가 이 칠 종류를 나누면은 투명한 칠이 있고 불투명한 칠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칠은 투명 레카나 투명 바니쉬 옛날에 뭐 니스라고 한 게 그거예요. 바니쉬 종류. 그 다음에 투명 우레탄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 칠은 뭐냐? 그 안에 색깔을 표현하는 안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료 또는 염료도 있을 수가 있죠. 염료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손톱에 물들이는 봉숭아 있죠. 봉숭아. 예? 봉숭아 물들이는 거. 요즘 분들은 모를래나? 그 봉숭아를 이렇게 물들이는 그 착색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냥 페인트 칠은 도막이 있어요. 도막. 이 칠에 두께가 있어서 거기에는 염료가 아니라 안료가 들어가죠. 안료. 그렇게 해서 투명, 불투명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거는 자 물과 희석해서 물하고 같이 된 수성 칠이 있고 페인트가 있고 수성이 아닌 유성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유성 페인트도 거기에 들어가는 희석제라든지 용제라는 걸 뭐야? 뭘 녹이는 그런 성능이 있죠. 뭘 녹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안료 같은 거를 녹여버릴 수가 있죠. 녹여서 하나로 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제나 희석제 주 원료에 따라서 라카가 있고 에나멜이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우레탄이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수성하고 또 용제 녹이는 유성도 아닌데 에멀전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멀전 페인트는 에멀전이라는 게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해요. 상태. 그러니까 우유도 에멀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냐면은 자 물이 있고 여러분 곡식을 곱게 빻아서 이렇게 마시는 거 뭐예요? 미숫가루라 그러는데 자 물에다가 미숫가루를 넣고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미숫가루가 그 곡차 같은 게 되는데 그거를 붓으로 해서 벽에다 이렇게 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미숫가루를. 그럼 물기가 날아가면 미숫가루 막이 하나가 생기죠. 그랬을 때 어떤 물이든지 용제에 녹지 않고 알갱이 형태로 존재하는 거를 에멀전이라고 그래요. 에멀전. 그런 거를 에멀전 페인트라고 합니다. 에멀전 페인트. 그래서 걔네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은 이 알갱이들이 다 남아 있어요. 예.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물하고 그 단백질 그런 유당 성분이 완전히 섞인 게 아니에요. 에멀전화돼 있어요. 그러면 우유를 또 벽에다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우유에 있는 물기가 날아가면 거기에 뭐 단백질이라든지 그쵸? 우유 성분이 말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에멀전 페인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했듯이 잠깐만요. 그 질문 어디 갔죠? 그 판넬이라 그랬어요. 판넬로 집을 졌는데 하여튼 벽 천장 뭐 무슨 페인트가 좋겠냐? 그러면 여기에는 수성 페인트가 안 됩니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요새는 수성 페인트도 굉장히 외부용 같은 거는 도막도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판넬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철판에다가 그 색상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나온 그 철판이죠. 그 녹이 날 수가 있으니까 수성 페인트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면 유성 페인트를 발라주는 게 좋을 텐데 이 원래 칠이라는 게 너무 매끈한 이런 바탕에는 칠이 잘 붙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경험들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각파이프라든지 녹나지 말라고 거기에 이제 녹막이 칠이 돼서 나오는 거를 칼라 이제 각관, 칼라 형광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녹막이 칠이 아니라 아예 부식에 강한 도금을 했어요. 아연 도금. 흰색이니까 그거를 파이프 말할 때 백관이라고 합니다. 백관 또는 아연 도금, 각관, 뭐 원형 파이프 이런 게 있는데 그 아연 도금된 바탕에는 그 라카라든지 에나멜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요 접착이 잘 안 돼요. 너무 표면이 매끄러워서.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렇게 껍데기가 다 일어납니다. 접착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바탕과 접착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바인다라는 건 뭐냐면 프라이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칠 바탕과 칠이 잘 붙게 하는 중간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드. 그런 걸 발라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굳이 칠을 한다 그러면은 칠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색상을 바꿔줌으로써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칠의 역할 중에 자, 이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라카도 있고 에나멜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권한다면은 그래도 라카보다는 에나멜이 접착력이 좋고 또 한 번 발랐을 때 칠했을 때 도막의 두께가 좀 두꺼워요. 라카 같은 거는 이렇게 한 번에 두껍게 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뿜칠을 하던 붓칠을 하던 이렇게 몇 번, 세 번 이상 칠을 해줘야 그 효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나멜로 칠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색상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칼라 샘플 북이 있었는데 또 어디로 갔나? 색의 종류도 무지하게 많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자 방향별로 이러한 난색 계열, 따뜻한 색 계열이 있고 이렇게 조금 차가운 색 계열, 중간 색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북쪽이라든지 썰렁한 쪽은 따뜻한 색으로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색에 대한 온도 감각과 또 어떤 색에 대한 이론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색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페인트에 대해서는 뭐 칠하는 방법부터 낡은 칠을 이렇게 벗겨내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철판, 이 판넬에는 에나멜 페인트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기본 바탕 이 이제 중고 판넬이라 그랬는데 중고니까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이렇게 칠이 또 에나멜 같은 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나멜 칠이 돼 있는 바탕에 에나멜보다 더 센 그 용제 역할을 하는 라카 같은 거죠. 라카 칠을 하게 되면은 바탕에 있던 에나멜 칠이 이렇게 우글주글 녹아가지고 누룽지처럼 일어납니다. 반대로 라카가 칠해져 있는 바탕에는 에나멜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나멜이 칠해져 있는 바탕에 그 위에다 라카 칠을 하면요. 에나멜 도막이 다 녹아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글주글. 그래서 에나멜은 에나멜 신너를 쓰고 신너가 희석제예요. 라카는 라카용 희석제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바꿔서 쓰면 안 되고 바탕이 뭔지를 일단 알고 바탕보다 더 용제 능력이 센 그걸 칠하면 바탕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니쉬 바탕 투명 칠이 돼 있는데 바니쉬가 돼 있는 그 바탕 위에다가 투명 라카를 칠한다. 그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막 다 우글주글 주름이 지면서 일어납니다. 칠다 망치게 돼요. 그리고 또 요 욕실 바닥에는 타일 안 깔고 그냥 세멘트 바닥이래요. 세멘트 바닥.
근데 세멘트 바닥이라면 그냥 너무 세멘트 색깔이 싫다든지 그러면 이 바닥에 물론 내구성이 그렇게 오래는 못 가더라도 외부용 수성 페인트 발라도 됩니다. 그래도 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욕실이니까 뭐 부드러운 슬리퍼, 그 폼 고무 재질로 된 슬리퍼라든지 맨발 이런 거는 한참을 써도 그렇게 까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외부용 수성 페인트 같은 것이 물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시멘트 바닥을 잘 청소해내고 바인더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프라이머, 그 바탕과 칠 자체가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냥 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한번 발라주고 거기다가 그 제품명이에요. 드라이비트나 스타코. 그것도 종류와 색상이 많고 이 겉의 질감 표현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미장 바르듯이 발라줄 수 있어요. 좀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이 목욕탕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칠 염려는 없어요.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그거 발라주고 롤러로 이렇게 밀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끈하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가요. 그건 왜요? 도막이 두꺼운 데다가 그 두꺼운 도막 전체에 알료,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께로 발랐다, 3mm로 발랐다면 3mm가 다 까져야지 세멘트 색이 나올래나? 예,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는데 그 지금 우리 말하면 그 드라이비트 스타코 있죠. 그거를 그냥 벽도 바르고 바닥도 색깔 달리 해가지고 그걸로 다 발라놨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다니는 뭐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인데도 몇 년이 가도 그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우리 개념으로는 그 벽에다 바르는 거지 천장에 바르는 거지 바닥에는 안 바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멘트 바닥인데 이분 이상숙님은 그렇게 이제 뭐 이게 뭐 세컨 하우스 개념인지 돈을 별로 들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은 색상 효과로 조금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이 왔는데요. MK님,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저는